버터거리 브라더스의 디렉터스 컷. 경고. 스포일러가 싫으신 분들은 청취를 피해 주시거나 영화를 관람하신 뒤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본 녹음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팟캐스트. 무려 200회까지만 하는 영화 방송. 껐다 거이 브라더스의 디렉터스 컷 무려 179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귀신 나올 것 같은데. 잘들 지내시네요. 귀신 좋지요. 네. 한번 보고 싶네. 예. 귀신, 혹시 귀신 본 사람 있어요? 살면서? 귀신 느껴본 적은 있습니다. 느껴봐요? 네. 어떻게? 예전에 부산에서 공연 작업하는데 그 극단이 태권도장을 이게 자기네 공연 연습실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실이 있는데 내실엔 사람이 한 3명밖에 못 자고 나머지는 이제 그 도장 그 바닥에서 자는데 이게 잠을 쭉 1년으로 자잖아요. 네. 근데 내가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내가 모로 누워야 잠을 자요. 똑바로 누우면 잠을 못 자가지고 이게 모로 누워서 이렇게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등을 딱 붙여가지고 내 등에 붙어서 이렇게 등을 대는 거예요. 근데 개를 키웠거든. 그래서 개인가? 그랬는데 개는 내실에 있었어요. 근데 이게 그때부터 두근두근 하면서 설레겠다. 이게 막 이러다가 나중에 용기 내서 한 게 뭐냐면은 기지개 피는 척 하면서 이러면서 또 돌아누웠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원래 800이 하려고 했죠. 선별에 따라. 근데 그때 처음으로 와 이게 귀신인가? 그거는 귀신일 수도 있고 가위 눌렸을 때 원래 그 기분이 있어요. 네. 저 옛날에 가위 눌렸을 때 막 심장이 두근두근 소리 나고 이렇게 딱 있는데 옆에 뭐 이상하다고 눈 떴는데 옆에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기 한 2m 뒤에서 TV를 보고 계신데 나는 못 움직이고 있는 거야.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그때 막 소름이 막 돌면서 근데 가위 눌렸을 때도 비슷한 기분이 있다. 그래서 아버지들이 늘 말씀하시죠. 아빠 안 잔다. 그리고 가위 눌렸을 때 푸는 요령 있습니다. 손가락 끝에 힘 팍 주면 돼요. 콧물 풀립니다. 해병님은 귀신 본 적 있어요? 저도 귀신 본 적은 없는데 가위를 저는 원래 잘 눌리거든요. 그러니까 좀 예민한 성격이라 잠도 선잠 자다가 살짝 깨면 가위 눌리고 약간 이런 게 좀 많은 편인데 근데 가위 중에서도 진짜 그런 느낌 딱 있을 때가 있었어요. 대학교 때도 그 뭐지? 가위가 평소처럼 가위가 눌려 저는 가위 눌린 거에 대해서 별로 공포감이나 이런 게 별로 없거든요. 그냥 저는 이제 발가락 끝에 힘을 줘서 푸는 편인데 그러다 네. 지나요. 그러면 2배로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뭔가 제 다리를 누군가가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위로 이제 하나씩 올라오는데 주온이네. 와 이거는 깨지도 않아지고 뭐 그 방에 같이 사는 4인실 그 기숙사였어가지고 대학교 때 막 소리는 지르는데 주변 사람들 얘기하는 소리는 들리는데 깨지는 못하고 이 사람은 제 소리는 못 듣고 또 잘 들려요 그럴 때 소리가. 네. 진짜 너무 무섭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귀신 본 적 없는데 봤다는 사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우선 군대에 있을 때 후임이 제 옆에 같이 초소근무 쓰고 있는데 저기 보십시오. 자기 귀신을 본다고 맨날 얘기하고 다니는 애였는데 저기 보시라고 지금 저기 목 없는 귀신이 쳐다보고 있다고. 너무 무서운데 목이 없는데 어떻게 쳐다봐? 이 새끼 뻥치네. 이 새끼라고 하면 안 돼요. 이 녀석 뻥치네 이러면서. 하여튼 그랬는데 그것도 그렇고 또 군대 그 선임하사 중 한 명이 자기는 자고 있는데 그 내무실 군 생활할 때 내무실 때 이렇게 머리를 복도 쪽으로 하고 이렇게 쭉 자는데 머리 위에서 가위에 눌리면 귀신이 항상 나오는데 여자 귀신이래요. 복도를 막 뛴대. 그 머리 누워 있는 그 통로를 막 뛴대. 그런데 처음엔 너무 무서워서 막 쫄아 있다가 근데 자고 싶은데 너무 피곤해서 가만히 좀 있으라고 소리를 질렀대요. 그때 귀신이 딱 멈추더래. 그러더니 자기 머리맡으로 와서 나 뛰어도 돼? 뛰어도 돼? 이러더래.
뛰지 마. 씨. 안 돼. 근데 몇 번 더 나왔대 꿈에서. 근데 아니 꿈이 아니고 하여튼 가위. 그렇게. 근데 저는 그냥 사실 안 믿어요. 그 약간 뭐 기가 약할 때 헛게 보였거나 뭐 그런 걸 생각하지. 나는 살면서 내가 귀신을 직접 보면 나는 그 이후부터 정상생활을 못 할 것 같아요. 뚜렷한 귀신을 내가 보면 저게 맞아요. 있네라고 알면은 내 주변에다 CCTV처럼 있는 거잖아요. CCTV 하나 있으면 사실 편의점에서 알바할 때도 마음이 그렇게 불편한데 뭐 언제든지 내가 누군가의 시선 안에 있다라는 것 자체도 그렇고 언제든지 내 특히 머리 감거나 이럴 때 그렇죠. 맞아요. 걔네들이 뒤에서 무슨 짓 할 줄 알아. 샴푸를 계속. 몰래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머릿결이 너무 좋아지셨다고. 찰랑찰랑해지더라고요. 아무튼 그랬는데 그냥 어쩌고 스푸키한 이야기가 네. 잠깐 나와서 귀신 이야기로 자기소개도 안 하고 귀신 얘기 재밌네요. 재밌어요. 재밌네. 귀신 얘기 재밌네. 재밌네. 진짜 많이 하죠. 괜히 M튼 것 같네. 예. 나도 2개 남았어요. 다음에 할게요. 재밌고 무서우면 재밌는 것도 많이 있고 만두 뚜껑 알죠? 네. 아무튼 네. 지금 오늘도 저희 방송은 안 감독님과 해백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고 지금 껐다꺼이 브라더스의 디렉터스 컷을 듣고 계십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클리어하게 진행하고 있군요. 네, 매끄러운 진행. 좋습니다. 다들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요즘에 재충전의 기간입니다. 최대한 잠을 열심히 자고 있고요. 네. 이게 제가 작업실을 이제 작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작업을 하게 되니까 예상했던 대로 걱정했던 일이 벌어진 게 집 밖을 안 나가게 되더라고요. 왜 집안에서 다 하니까 이제 담배 피러 나가는 것도 전자담배가 있어가지고 잘 안 나가게 되고 뭐 PC방에 뭐 매물 정도 확인하러 피파 말고는 잘 안 나가게 돼가지고 썩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올인원 시스템이라 편한 것도 있는데 두문불출하게 된다는 게 굉장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택배가 하나 잘못 왔는데 아직도 안 가져가서 신경질 나 죽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뭔데요, 내용물이? 내가 어디 뭐 여성 이름 써 있고 이런 거 보니까 뭐 화장품이나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음. 뭐냐면은 이 건물이 한 층에 10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누가 14호로 보낸 거예요. 근데 나는 4호니까 나한테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없는 옷으로 오는데 나한테 왔는지 모르겠는데 수거를 안 해가니까 괜히 신경 쓰이네요. 그거 아니고 그럼 사온가를 한번 노크해서 갖다 줄 생각을 해본 적은 있나요? 전혀요. 왜요? 어느 사온 줄 알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몇백 사오 예를 들면 제가 104호예요. 예. 근데 얘는 114호로 온 거예요. 예. 근데 2층에는 110호까지밖에 없어요. 소름 끼치네. SORM. 그러니까 나는 갖다 줄 데가 그거네. 없는 거죠. 뭐 가위? 러브레터 같은 거네. 고객님 이미 없어진 주소로 간 편지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봐요. 감독님 거예요. 그럼. 그럼 화장을 예쁘게 하면 되나요? 화장품 같은데. 거기 가위랑 거울이 있을 거예요. 칼이랑 거울인가? 그 가위에 눌리는 건가요? 그렇지요. 네. 해백님이 나타나지요. 네. 뿅 하고. 띵동. 좋습니다. 하고 참. 이번 주는 안 감독님 그 건강이 우려되네요. 집안에만 있으면 그 확실히 처지고 살찝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돌아다녀야 돼요. 나가야 돼요.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해백님, 네. 해백님은 아주 근사한 이벤트 행사에 다녀오셨죠. 네. 프로포즈인가요? 저는 우리 만난 지 100일째 날. 만남을 네. 불렀네요. 저는 네, 또 눈치 없이. 좋습니다. 저는 부산국제영화제를 와. 다녀왔습니다. 국국제. 비프. 네, 예. 3년 만에 아주 그냥 크게 정상화를 시키고 사실 정상화보다는 오히려 더 성대하게 치른 것 같아요. 올해 행사가. 예. 네, 부산시에서도 큰 마음을 먹고 진행을 한 것 같고 부산시가 큰 맘 먹은 거 어떻게 알았죠? 생명체인가요? 살아있는 생물이죠. 정치인가요? 예. 부산이. 요번에 네. 국제영화랑 그리고 마리끌레르 그 브랜드에서 아시아 스타 어워즈도 같이 했고 또 15일날 BTS 이제 콘서트 열리지 않습니까? 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네. BTS 콘서트. 그래서 이걸 기념해서 또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에서 그 퍼플라이츠업이라고 해가지고 그 행사 기념한 거 행사도 또 진행하고 있고 이제 부산에 뭐 광안대교 같은데 이제 불빛 나지 그죠, 않습니까? 그죠. 그것도 예. 이제 색깔이 보라색으로 바뀌고 네. 근데 왜 퍼플이에요? 퍼플 나이츠 컨셉 왜 퍼플로 했어요? 그 BTS 색깔이 보라색입니다. 아 그래요? 네. 난 누군지 알았어. 선민 줄 알았어. 아. 보라빛밤. 진짜. 그래서 전부 다 보라색 오, 야. 네 향연
펼쳐지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든 BTS가 또 B로 시작하니까 네. 부산에서 태어난 네. 스타. 아 그래요? 뭐 이렇게 해서 BTS로 엮으려고 하는 것처럼 음모론을 그쵸. 제기해봅니다. 사실 죽지 마요. BTS가 국제 행사가 아니고 국내에 있는 지역 행사에 참여한다는 것만으로 이게 아무래도, 네. 이게 진짜 영광이죠. 이건 진짜 부산의 그렇죠. 영광입니다. 이건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해외 팬들이 워낙 많이 오니까 행사를 이렇게 한 번에 같이 기간에 열어서 야. 해외 관객들도 굉장히 유치를 많이 했고 또 스타들이 엄청 많이 왔어요. 행사가 여러 개가 겹쳐 있다 보니까 맞아요. 네 그 스타들도 굉장히 많이 참여를 슬픈 했고 양조위님이 오셨죠. 네 팬들 BTS가, 많더라고요. 예, 부산 토박이 소년단이라고. 아 그래요? 지은 건가요 방금? 네, 지은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좋습니다. 인정. 네. 1점 올라갑니다. 와, 우리 5점이네요. 5점 남겼습니다. 좋습니다. 아 그리고 네. 그 이번에 하여튼 부산 영화제 가서 그 소식도 있는데 직접 본 것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레드카펫도 보고 막 그러지 않으셨나요? 네, 그런 것도 레드카펫. 얘기해 주세요. 레드카페 또 봤고 요번에 배우 누구 봤어요, 배우? 배우 뭐 요번에 많이 봤죠. 전여빈 배우님도 오. 보고 제가 아직도 공룡이 떠 계신가요? 팔안 뺐더라. 또 제가 너무나 애정하는 배우 네, 한지민 배우님. 오. 그걸 연덕했군요. 네. 악의, 연도. 그리고 뭐 저기 한산의 이게 멋있는 배우님들 뭐 변유한 배우나 그리고 박해일 배우님은 역시나 이제는 좀 약간 연륜이 느껴지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연륜이라뇨?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서운해하라. 서운해하라? 아, 센스 있네요. 야. 1점 추가! 야, 6점! 기다려 탕수육! 6점. 6점. 네. 4점만 더 오면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또 배우분들 뭐 한선화 배우도 요번에 아, 영화 때문에 술꾼도시 여자들 2 아니면 아니요 뭐 요번에 그 영화 단편 있나요? 영화 네. 아니 독립 영화로 아 그래요? 네 참여를 좋네요. 했었죠. 잘 나가시네 한사람 배우. 네. 매력 있던데. 그래서 참 배우님들 많이 보고 또 감독님들도 많이 보고 이준익 네. 감독님도 보고 네 신하균 배우님도 보고 많이 봤습니다. 아 좋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오랜만에 이렇게 배우분들을 한 자리에서 예. 많이 봤다는 게 특파원. 예. 맞습니다. 네. 부산 영화제의 꽃 레드카페. 그쵸. 저는 밟아봤습니다. 어허. 무려 2015년에 푸훗. 네, 좋습니다. 훈훈하게 또 시작을 해보고 있고요. 아, 참고로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려는 영화도 그래서 비프 특집입니다. 올해 비프가 몇 회예요? 20인가? 올해가 몇 회죠? 27회. 27회입니다. 예. 네. 트윈티 세븐스 예. 부산 인터내셔널 필름 페스티벌을 축하하는 의미로 사실 이번 주에 끝나기 때문에 저희 방송이 나갈 때는 이제 영화제 끝난 다음이겠지만 예. 오늘 우리가 고른 영화도 부산국제영화제에 출품되었고 어마어마하게 언론에서 좀 이슈가 조금 되고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주목을 받겠지요. 그건 이따가 얘기를 해보고요. 오늘 영화 얘기 제목은 먼저 얘기하고 코너를 또 진행해 봐야겠네요. 오늘 영화 제목이 뭐죠, 안 감독님? Open the door. 입니다. 창경 씨. 좋습니다. 문을 열어주세요. 네. 본편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실수로 빨리 제목을 이야기했는데 네. 이따가 다시 한번 딥하게 들어가 보고요. 네. 사실 부산 영화제 얘기 좀 더 하면 올해 그 상영 그 출품작이 되게 많아요. 우선은 요즘 트렌드답게 그 인터넷 그러니까 OTT 드라마들 뭐 1, 2편 정도씩 네. 모아서 하는 거. 그래서 이번에 몸값이랑 글리치도 거기서 공개됐나요? 네, 부산에서. 처음 공개됐습니다. 넷플릭스도 지금 공개가 됐죠. 네. 이거 공개를 먼저 하고 곧 바로 다음 날 연이어서 했군요. 네, 네. 그렇군요. 그거랑 또 컨택트라는 디즈니 네. 플러스도 있고 뭐 약한 영웅 뭐 등등 네. 웨이브든 모든 OTT 컨텐츠들 거의 다 뭐 윤도도 그렇죠. 윤도도 마찬가지고 그렇고요. 네. 공개를 했고 그리고 사실 제가 가장 기대하는 건 한국의 독립 영화도 뭐 조연철 감독이나 뭐 이런 감독들 작품들도 많이 공개가 됐더라고요. 근데 제일 기대하는 건 국제 영화제 수상작들 특히 우리 헤어질 결심으로 이번 칸이 많이 주목을 받았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더 황금종려상 탄 영화들 스품의 삼각형이랑 또 뭐 홀리 스파이더 같은 그 경계선 만들었던 감독의 이런 영화들도 공개가 됐고 또 네. 베를린 영화제 대상인가도 초청이 되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근래에 여기저기 영화제에서 수상한 큰 작품들이 다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영화제 자체의 규모나 그 외양도 탄탄했지만 실제 안에 있었던 영화 프로그램들도 좋았던 것 같아서 네. 참 되게 부러운고 되게 즐거운 영화제 현장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확실히 초청작 늘리는 거, 그러니까 초청작을 많이 확보하는 거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더라고요. 보통 이제 요거는 이제 기자분들 이렇게 프레스나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면 이게 영화제 측에서 이렇게 선물 같은 걸 많이 줍니다. 예. 뭐 선물이라고 맞아요, 하면 맞아요. 커피 쿠폰이라던가 네. 이런 간단한 그리고 그 지역 경제에서 만들어낸 그런 제품들 이렇게 맛보기로 이렇게 체험하게끔 해주는 게 있는데 올해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부산에서는. 아예 없었어요.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마스크팩 정도. 네. 음. 그만큼 이제 그 작품 수를 늘리고 정말 좋은 작품들을 다 불러오는 데에 좀 열중을 했던 것 같아요. 내시를 키우는데 네네. 했었군요. 옛날에는 사실 영화제마다 그 기프트 박스 그 뭐가 나오느냐 해서 그렇죠. 대부분 뭐 그 이스트팩 같은 가방 안에 뭐 네. 공책이랑 뭐 요거저거 담겨 있고 뭐 전주 같은 경우도 에코백 같은 데에 뭘 담아주고 네, 맞습니다. 어떤 영화제에서 뭐 그 토상 그 지역 생산물도 막 주고 이러면서 그 약간 그거를 기대하는 바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건 줄이고 네. 프로그램에 충실했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아니, 돼지국밥 쿠폰이라도 좀. 부산이니까요. 네. 부산은 그 밀면도 그죠, 맛있고 네. 맛있는 게 너무 많죠. 그쵸. 너무 많습니다, 진짜. 아, 부산 가면 그 해운대 가는 메인 그 거리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왼쪽에 포장마차 거리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와 거기 너무 다녀왔습니다. 좋아. 랍스터 라면 네. 만 얼마짜리 그 달맞이 포창가 있어요 거기 랍스터 라면. 너무 비싸네요. 예. 근데 그냥 그 거기 가면 그 네. 분위기가 그렇죠. 로서도 분위기 아깝잖아요. 그거랑 때문에 일부러 가죠. 맞아, 해운대 뒤쪽에 그 오징어 회인데 엄청 얇게 잘라져 있는 오징어 회 있어요. 막 그런 것도 있고. 아, 부산은 뭐 먹을 거 구경할 네. 거 놀 거 뭐 아주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가보세요. 아, 예, 부산 가고 싶네요. 네. 좋습니다. 이제 또 본 얘기를 좀 해봐야겠죠. 근황은 이렇게 들어봤고, 그럼 이번 주도 우리가 이번 주에 또 볼만한 영화 한 편씩 추천해주는 코너로 시작을 해봐야겠죠. 주초의 명명. 주초의 명화 한 편씩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안 감독님 아, 저는 이번 주 가라대로 죽여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016년 작품이고요. 잠깐 가라대로 죽여라? 예. 되게 신기한 제목이네. 네. 처음 들어보네. 2016년에 만든 작품인데 일본 감독이 만들었고요. 우선은 처음 들어보는 영화니까 1점 추가. 기다려 창수유. 장난 아닌데? 예. 2016년에 만든 작품인데 줄거리는 간단해요. 가라데 마스터인 겐지의 막내 동생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실종돼가지고 그 여동생을 찾아가는 스토리예요. 그래서 가장 그 옛날에 그 90년대 그런 복수서사? 그러니까 어떻게 따지면은 그 뭐죠? 그 딸 잃어버려가지고 테이큰. 그런 거 서사예요. 근데 이게 B급 정서로 만들어가지고 좀 황당해요. 그러니까 피칠갑 액션에다가 너무 야하고, 그러니까 오락으로 즐길 수 있을 만한 거 다 들어있는데 특히 그래서 여동생 그 납치된 여배우가 눈에 너무 잘 띄어서 누군가 했더니 AV 배우 출신이십니다. 사쿠라 마나라고. 예, 그분이 여자 동생으로 나오는데 여기 약간 아는 척하면 안 되는구나. 아니요. 처음 들어봐 다행히. 그쵸? 저도 처음 처음 왠지 네, 익숙한데 처음 들어봤습니다. 듣는. 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병맛스러운 코드가 되게 좋은데 이게 이 감독이 미츠타케 쿠란도라고 이 사람이 요 당시에 한 작품 더 찍었어요. 건우먼이라고 해가지고 여자가 총 가지고 이제 어디 납치됐다가 그러니까 이런 아주 B급 서사인데 그것도 되게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랑 취향이 좀 맞으시면 이 영화가 되게 재밌을 거예요. 말도 안 되게 황당하고 엉뚱한 반전에 너무 야하지만 너무 잔인하지만 속 시원하니까 오락이라고 즐길 수 있는 그러니까 극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나 혼자서 집에서 OTT 보듯이 요렇게 즐기기엔 너무 좋은 콘텐츠를 해가지고 사실은 가라대로 죽여라 이것과 건우먼 두 작품을 추천해드리려고. 그리고 이 감독의 이게 마지막 필모입니다. 이름 바꿔서 또 뭐 만들 수도 있겠죠. 뭐 그럴 수 있겠죠. 가라대로 줄 나는 강남대로 같은 그런 건데 아. 처음에 그런데 아. 가라대 네. 가라대로 네. 줄 일본 가라대 일본 공수도. 그
이렇게 생기셨군요. 그렇습니다. 사쿠라 마나.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쿠라 마나님을 제가 잘 마나님? 모르는데 이분을 마나님 많이 네. 마나님 네. 이분을 왜 좋아하나 했더니 네. 토목가 출신이네요. 아, 그래요? 안 역시 감독님이 통할 데가 있구나. 끌릴만하네. 그리고 이분인가 누군가가 또 그 최저라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몰라 사이야크겠네 그럼. 그러니까 일본 소설인데 엄마가 AV 배우 출신이라서 딸이 겪는 얘기를 한 영화도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그거를 소설을 썼던 또 AV 배우가 있는데 이분인지 아닌지 정확히 하지 않는데 나중에 그 영화도 한번 보려고요. 좋습니다. 예. 나중에 꼭 그 영화 제목 예. 번호겠죠. 소개시켜 주시고요. 아니요 이건 진짜 아니에요? 네, 영화예요? 최저라고 진짜 영화입니다. 나는, 소설도 있고요. 안 감독님이 최저라고 생각했지. 예, 저는 이게 그렇게 공유하지 않습니다. 아 좋습니다. 엄청 야하네. 당연하죠. 아무튼 좋습니다. 안 감독님이 좋아하는 우리 이 감독님의 검색력이란 안 감독님의 이번 주 추천작 사쿠라 마나였고요. 만화님. 마나님. 자 그리고 해백님. 근데 저는 내가 못 이기겠는데 저. 맞아요. 이거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진짜. 그래서 지금 이제 방송 집중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진짜 비겁하다. 욕하지 마. 저는 그 이정재 배우의 데뷔작 젊은 남자를 추천합니다. 젊은 그대 아니군요. 젊은 그들이었나? 젊은 남자 와포드. 아니, 난그 우리 방송 말 끊어서 미안한데 우리 방송 한 다음에 그 습도 다스는 뿜을 다시 떠오르는데 나는 너무 재밌어. 다시 생각할수록 웃겨 나는 그게. 야, 와포드 진짜 대단하네 이런 생각도 네, 들고. 그치? 아무튼 와포드 습도 그거 젊은 남자. 네, 이거 추천드리는 거는 12일 날 리마스터링으로 28년 만에 재개봉을 했습니다. 네, 얘기 들었습니다. 와. 요번에 이정재 배우가 이번 상을 엄청 많이 받자. 요번에 또 큰 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항상 그 인터뷰 할 때마다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데뷔작을 꼭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 기억에 남는 작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 사실 내용은 뭐 단순합니다. 그냥 약간 스타가 되기 위한 어떤 모델 지망생의 꿈과 그리고 사랑을 그린 이야기이고 좀 특별한 부분은 뭐 X세대 이제 요즘 분들은 잘 모를 수 있는 X세대의 그런 패션들 문화를 다 볼 수 있는 더듬이 머리와 네 맞습니다. 힙합 바지 김원준. 저희 막 그 허리춤까지 내려오는 바지를 입고 다녔던 그죠. 모두 잠든 후에 사랑할 거야. 아무도 모르게 마음으로. 예. 우리 때나 좀. 그렇죠. 이병헌과 김원준으로 대표됐던 네, X세대 그랬었나요? 광고가 있었습니다. 예. 제 세대거든요. 떠들면 세대, X세대. 그 세대인 줄 알았는데 X세대군요. 꼰!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개봉을 했으니까 가서 더 많이 보시면 좋을 것 이게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정재 배우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니까 네, 사실 높다 보니까요. 대표작이 그 가장 배우로서 좋아하는 작품을 꼽으라면 이정재 배우가 꼽는 영화가 그 영화인가요? 애착이 자기 가는 영화 영화로 중에 꼽는 것 중에 아무래도 데뷔작. 배우로서 가장 필모가 괜찮은 영화 꼽으라면 저도 그러니까 나중에 뭐 도둑들이라는 영화 좋긴 했는데 이미지 변신해서 좋은 거지 진짜 배우로서 매력적이었던 건 초기작이었던 것 같고 태양은 네. 없다 같은 영화 때도 저는 좀 좋았던 것 네, 같은데 젊은 남자 기대됩니다. 저는 모래시계라고 해야 되지 않나? 그건 드라마. 그러면 되게 많은 사람이 볼 텐데 사실 그죠 존재감을 그리고 알리는 것도- 리메이크 네. 한번 해도 되잖아요. 그 정도면 네. 모래시계 맞습니다. 정도면 한국 네. 근현대에서 다시 한번 다루고 팬이었던 네. 입장에서는 공룡 선생도 있죠 SBS의 드라마. 네. 김희성과 같이 출연했던 고등학생으로 그게 나왔었나요? 나왔었습니다. 형제가? 잠깐 나왔었습니다. 아. 오호, 그래서 그렇군요. 캐스팅이 화려했었고 젊은 남자도 지금 보면 캐스팅 굉장히 화려해요. 그 당시에 잘 나갔던 분들 다 나와. 신은경 씨인가 네, 신은경 씨, 이은경 씨 이은경 씨. 지금은 뭐 쉬고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고 전미선 배우 네, 그럼 나오시고 네. 꽤나 화려해요. 젊은 남자는 마지막에 카메라 돌아가면서 계속 주인공을 가운데다 두고 돌아가면서 네. 찍는 그 불안함을 묘사했던 그 장면이 조금 떠오르는 것 같고 저도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봐야겠네요. 네, 헷. 좋습니다. 안 감독님의 사쿠라 마나 그리고 그 뭐냐 해백님의 오징어 가이 젊은 그대. 젊은 그대 혼돈입니다. 네, 혼돈이. 저는 최신작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지금 아직 못 봤어요. 보고 싶으면 벼르고 있는데 한국 독립영화입니다. 썬데이 리그라는 영화입니다. 한국 독립영화고 10월 5일에 개봉했어요. 지금 한창 개봉 중이고 이 영화사도 그렇고
그 배우들이 지금 열심히 한국의 그 독립영화 상영관 돌아다니면서 GV도 하고 있고 열심히 홍보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독립영화다 보니까 많이 모르고 많이 안 알려졌는데 그 내용은 그냥 우리나라의 그 축구 같은 거 하고 있는 뭐 선생님 이런 코치 이런 분인데 이제 집안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녹록치 않고 지금 일자리에서도 잘릴 위기에 놓이고 이런 분이 그 어떤 그 우리나라의 무시무시한 그 축구 잠재력, 조기 축구 내지는 풋살 대회들이 엄청 많이 열리고 있지 네. 않습니까? 하고 대충 알아보니까 이 리그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몇 부가 있더라고요, 리그가. 그리고 체계적으로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예, 성적을. 예. 그 조기 축구는 3부 그러니까 리그가 9부인가까지 있고 3부인가 4부에서 3부 가는 그 진급하는 게 엄청 빡시고 예. 승급을 하면 3부부터는 거의 프로 준프로처럼 맞아요.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나라 경쟁도 그렇고. 축구에서 지금 3부 리그 준우승한 팀이 천안인가 그쪽인데 감독이 김태형 씨입니다. 와. 월드컵 때 타이거 마스크. 조기 축구에 아니요. 아니. 3부부터는 조기 축구가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그러니까 7부까지는 약간 프로로 봐주고 7부 밑에가 이제 아마추어. 예.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축구 프로 리그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게- 말한 건 조기 축구 리그가 다른 거겠죠? 같은 건가? 아니요. 이게 아예 쭉 연결돼 있어요. 10몇 부까지 있어요. 예. 근데 그냥 뭐 새벽에 아저씨들 예. 하면 조기 축구고 그게 한 리그 13부, 대회까지 14부 나가면 되고 이기면 올라가는데 야. 여기서 니네가 더 올라가면 프로가 돼야 된다 그러면 등록비를 내거나 이게 해야 장난 되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멈추는 데가 있고 맞아. 그리고 이렇게 일부러 안 되는 가는 거죠. 예, 분들이 예. 너무 치열하니까 재밌게 하려고 했다가 예. 스트레스 받아서 안 한 분들. 그래서 몇 년 전에 2부 리그에서 1부 리그를 올라가야 되는데 걔네가 거부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2부에 있겠다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골치 아파진 적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은 아예 정했어요. 할 거면은 등록비 내고 정식으로 해라. 그래서 지금 농구에서 허재 감독이 네. 농구팀 프로팀 만들었어요. 네, 요번에 근데 그렇죠. 자기가요? 못 들어갔잖아요. 왜냐면 그 가입비를 내야 되거든요. 5억인가를. 근데 그걸 아직 안 내가지고 했는데 가끔. 요런 식으로 아예 제도를 더 벌였어요. 그래서 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죠. 좋네요. 근데 예. 어마어마하게 많고 우리가 잘 예. 몰랐던 거니까. 아무튼 뭐 이런 것들은 그냥 그 일반 상식이고요. 예. 그래서 풋살 리그 팀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엉망진창인 사람들이랑 같이 축구 시합을 하고 하면서 뭔가 극복해나는 이야기인데 뭐 플롯이나 이런 건 우리가 그때 봤던 델타 보이즈나 아니면 뭐 소림 축구 같은 어디선가 봤던 익숙한 뭐 플롯일 수 있는데 여기 나오는 배우들이 다 신선한 얼굴들을 특히 제가 이성욱이란 배우가 여기서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이전에 제가 독립영화 여고생에서도 봤었고 최근에도 여기저기 드라마에서 많이 나옵니다. 근데 메인 롤로 간만에 나오는 것 같고 영화에 대해서도 평이 좋아서 되게 좀 따뜻한 영화인 것 같고 독립영화면서도 약간 대중들한테 어필하는 영화 있잖아요. 옛날에 족구왕도 그랬고 이게 독립영화지만 기본적으로는 모두가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를 지향하는 것 같아서 엄청 응원해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 영화여가지고 썬데이 리그를 추천해줬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성일 감독의 썬데이 리그 그리고 해백님은 그 백창호 감독님의 젊은 남자 그리고 안 감독님은 사쿠라 마나 감독의 아니요. 사쿠라 출연. 사쿠라 마나님이 나오는 가라데로 죽여라. 가라데로 죽여라. 네, 예, 세 편 예. 추천드리겠습니다. 유익한 시간이었네요. 예. 처음 듣는 영화도 있고 오래된 영화도 있고 신작 영화도 있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이제 본편 이야기를 들어가야겠죠. 오늘 본편 영화 제목은 아까 얘기했습니다. 오픈 더 도어 문을 여시오 이고요. 빠라밤빰빰. 장항준 감독의 영화로 아직 개봉 전입니다. 네.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인 거죠. 네. 부산 영화제에서 지금 공개되었고요. 자, 그럼 스토리 듣고 갈까요? 안 감독의 몬스터. 익숙한 방. 문숙이 형님, 예, 문 좀 딱 보이소. 지훈이 왔는가? 지나가다 틀렸습니다. 뉴저지를 지나가기가 쉽지 않았을 것인디. 과거를 추억하는 그 사람. SOS했던 프랭까지도 이야기하게 되고. 누나가 시키드나. 그뿐인 줄 아나. 숨겨졌던 진실을 밝힌다. 오픈 더 도어 컴. 본 내용은 영화의 내용과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예. 누나가 시키드나. 서브를 잘 못 읽었네. 예. 이게 잘 한 건지 모르겠어요. 예. 진짜 박수. 와, 우리 해백님 연기 데뷔야. 드디어 작품입니다. 입봉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스토리를 듣고 내용이 이해가 되시려나요? 그러면 감이 나오려나? 궁금해서 영화를 보겠죠. 오. 정말 이런 어허. 내용인가? 네, 저 홍보에 도움 드리는 겁니다. 송은희 씨. 네. 좋습니다. 누군가가 찾아와가지고 그 집 안에서 벌어진 이야기죠. 문을 열고 들어가서 예. 문이 조금 관련이 있는 영화고. 문희는 네. 뭐라고? 문희는 코박 고구마가 좋은데. 이거 알아요? 호구마요? 요즘 카톡가 있었어요. 몰라요. 문의사항 있으면 남겨주세요. 그랬더니 문의는 혼자 빵 터져가지고 빨리 밖에 나오세요. 혼자 집에 계시지 내가 말고. 빨리 작업실 차려야겠네요. 아이. 좋습니다. 네. 그럼 한 줄평 한번 들어보시지요. 저 먼저 하겠습니다. 반전애의 강요입니다. 좋습니다. 다른 분도 한 줄평 들어볼까요? 저는 아쉬움의 70분입니다. 아하. 야 오늘 이거 참 약간 송은희 씨한테 잘 보이려고 하더만 네. 어쩌면 하나 버려야죠. 팬이면서 좋습니다. 해백님 핸드폰 바꿔야 되나요? 챕터 1이 가장 재밌는 영화. 예. 큰일이네요. 돈 내고 챕터 1까지는 보게 된다. 그러니까. 손익분 기자면 넘기겠군요. 네. 좋습니다. 우선은 뭐 챕터 1이 이게 챕터 1이 재밌던 영화라는 건 우선 챕터가 여러 개 있는 영화라는 네, 맞습니다. 좀 힌트를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챕터 1이 제일 재밌을까요? 상대평가인가요? 네. 네. 그렇지. 네, 그것도 그렇습니다. 재미없을 수도 다람쥐. 있어요. 예. 무섭지요. 네. 저희는 유명한 사람이 만든 영화 막 깝니다.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궁금하면 보시길. 오든가. 근데 우선은 그 영화에 대해서 네. 뭐 저보다 안 감독이 더 잘할 것 같긴 한데 우선 제작자가 송은희 씨가 네. 맞는 거죠. 비보 미디어 랩인가요? 그 송은희 미디어 씨가 랩 비보.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 시작한 게 팟캐스트 비밀 보장이라는 팟캐스트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네. 그걸 만들게 된 전 개인적으로 송은희 씨를 참 존경하는 편인데 훌륭한 분이죠. 왜냐하면 그걸 처음 만든 이유가 저거였어요. 하도 방송에서 안 써주니까 내가 방송을 만들면 안 잘리지 않을까 싶어서 만든 게 비밀 보장 팟캐스트였는데 이 우리 이 껐다꺼이랑 비슷한 거네요. 약간 그렇죠. 아무도 안 써주니까 내가 쓰겠다. 듣고 계세요? 근데 그래서 시작을 했다가 김숙이랑 같이 시작을 했다가 이게 발전이 되면서 나중에 SBS 언니네 라디오로 해서 그것도 발전이 됐고 이러면서 콘텐츠를 만드는데 뭐 셀럽5부터 해가지고 다 만들면서 거기에 모든 제작을 송은희 씨가 다 했어요. 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거예요. 장항준이 학교 선배잖아요. 동기인가 선배예요. 대학교 서울예대. 선배. 네. 그래서 그것도 인맥이네. 그래서 그거를 친분을 해가지고 장항준이 이제 쉬고 있을 때 같이 팟캐스트 시내 마운틴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것도 했었고 그러다가 그것도 비보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장항준 감독이 영화를 찍어야겠다 해서 잠깐 그걸 쉬고 이걸 하러 갔더니 송은희 씨가 그럼 내가 제작을 해줄게 해가지고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그 비보 미디어 랩인가 그거의 전체적인 사업 안으로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예. 그냥 또 얼핏 제가 들은 건 둘이 그냥 술자리에서 얘기하다가 네. 송은희 씨가 이런 아이디어만 있으면 어떠냐라고 했는데 그거를 빌드업해가지고선 제일 재밌었다는 챕터 1의 시나리오가 나오고 그걸 제작을 하고 하면서 이게 챕터 5짜리 영화를 만든 걸로. 네. 근데 제가 보기에 얘기를 들으니까 뭐 그 영화를 오롯이 영화에 대한 평가보다는 영화 외적으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력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다라고 네.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좀 더 발전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우리도 뭔가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트만프. 그렇지요. 예. 빠빠빠빠빠빠. 좋습니다. 예. 이 감독 트로트 가수 만들기 프로젝트인데 예. 우선 조금 지금 계속 진행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 감독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등록을 했더니 가수가 있더라고요. 속상해. 있겠죠. 그래가지고 지금 그 또 가수는 이름이 중요하니까 가수는 죽어서 이름을 남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가죽을 남기지 않나요? 가수가 가죽을 남기나요? 요번에 잡은 가수야. 문신 있네. 네. 미키마우스 문신. 네. 좋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름을 좀 지금 생각하는 건 좀 쏙쏙 들어오면서도 뭔가 저랑 관련이 있는 강추라는 닉네임으로
네, 미스터 강추. 좋습니다. 그래서 강추 원추 미스터 추라는 네. 로고를 걸고 안녕하세요. 강추 원추 미스터 추예요라는 그 슬로건을 걸고 활동을 해볼까 합니다. 네. 노래는 이제 조만간 이제 완성되고 공개되면 조금씩 베일에서 네. 벗겨지면 저희들이 아, 하고.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네, 뮤직비디오에 사쿠라 마나님 나오나요? 아유 그거 비싸요. 잘 좀 해봐요. 친하게 말 좀. 일단 일본어가 안 되기 멋있는 말 한마디로 것이다? 천냥빚도 갚는다고. 알겠습니다. 다람쥐. 노력은 해봐요. 인스타부터 팔로우 하시고. 잠깐 하나 지금? 찾아보겠습니다. 예. 또 인스타 팔로우인데 전문이라. 좋습니다. 하여튼 우리들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남들이 안 써줘서 만드는 걸 뭔가를 하면서 이 안에서 계속 뭔가를 만들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연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돈도 안 주는데 열심히 그러니까요. 해요 진짜. 예. 이렇게 열심히 해도 되나 싶네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한 줄 평은 뭐 심플하니까 네. 저는 이제 깊이에 의 반전에 의 강요라고 옛날에 그 파트리크 주스키 있는 소설 중에 깊이의 강요라는 게 있어요. 어떤 작가가 뭘 쓰는데 창작자인데 옆에서 자꾸 막 깊이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깊이가 뭔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막 그거에 막 골몰하는 이런 뭐 소설이 있었는데 네. 저는 이거는 한국 영화 전체들 특히 장르 영화들이 갖고 있는 어떤 강박이나 아니면 또 장항준 감독이 갖고 있는 강박처럼 느껴지는 게 있어서 너무 반전이나 스토리를 꼬우거나 뒤집거나 뭔가가 새로운 정보를 주면서 관객에게 어필하려고 하는 것이 그냥 즐거운 게 아니고 마치 꼭 해야만 해처럼 느껴지면서 영화의 만듦새나 어떤 것들에 좀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거 해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이런 이름을 해봤고 안 감독님은 70%의 고통이라고 했나? 70분의 고통이라고 했나요? 아쉬움의 70분. 아쉬움이요. 예. 제가 근데 이번에 하나 공부를 했어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무슨 차이일까? 표현을 쓰려고 찾아보다 보니까 글자 수 차이예요. 날리면 바이든 같은 거예요. 말을 섞지 않겠습니다. 저는 자막 실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예, 근데 이 방식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쉬움이 정확한 표현이더라고요. 예. 빨리 말 돌려야지. 예? 근데 이게 아쉬운 게 그러니까 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재미가 있다 없다를 결정할 때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건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그걸 해결해 나가느냐, 표현해내냐, 연출력의 차이인 거지. 근데 이 영화는 사실 보면은 시작하자마자 웬만한 영화 본 사람들은 결론을 다 알아요. 그렇게 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뭐 논란 방식인지 모르겠는데 시간을 역순으로 가면서 이렇게 막 그 주인공 어떻게 보면 치훈이라는 인물에 대한 걸 보여주고 막 이러는 게 중요한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전 기억의 밤을 볼 때도 그 영화도 저는 장항준 감독을 좋아하기 때문에 봤는데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솔직히 저는 이분이 왜 오랫동안 영화를 못 찍었나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조금 연출 방법이 촌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해도 되는데 이거죠. 마블은 이렇게 설명하면 그래? 이런 느낌이 드는데 장항준이 설명을 하면 왜 저렇게 설명을 하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번 영화에서도 우리 같이 봤지 않습니까? 네. 예측한 대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짜치는데? 이런 느낌이 드는 거고 또 하나가 되게 진지하지 못해 보였어요. 요즘에 인터뷰하는 그 기사를 봐도 그렇고 이 영화를 그냥 쭉 보면서 사실 집중을 잘 못했는데 그게 뭔가 진지하지 못함이 느껴졌던 개인적인 느낌은 그래서 장항준이라는 사람의 저는 소위 원년 팬이에요.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저 이 사람이 박봉공 가출사건 각색으로 등장한 것부터 해서 SBS 개그맨 작가였었나부터 역사를 다 봐왔는데 그래서 라이터를 켜라도 되게 재밌게 봤고 불어라 봄바람도 너무 좋아했는데 뭔가 지금 농담처럼 그 얘기하잖아요. 지금 직업이 뭐예요? 그러니까 김은희 남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호방함도 되게 좋았거든요. 솔직히 인정하기 쉽지 않잖아요. 내 직업이 우리 남편 와이프야 이게 근데 그런 걸 인정하는 것도 보고 막 이런 보면서 이 사람의 그런 호방함도 되게 매력있고 좋았는데 그게 농담이니까 재밌는 거지. 진짜로 직업이 그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진짜 직업이 그게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요번엔 너무 좀 위기감을 느껴가지고 좀 안타까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잘 들었고요. 예. 엄청난 혹평을 하셨군요. 무서. 예. 이게 원래 까가 되면 제일 무섭다고 예. 저래서 조심해야 돼요. 우선은 뭐 지금은 이 영화는 사실 기억의 밤만 얘기를 하면 저는 사실 그 넷플릭스인가에 공개했을 때 봤는데 너무 좀 재밌게 봤고 근데 좀 놀라운 건
어디서 본 플롯이고 저는 뭐 보면서 인셉션이 자꾸 떠올랐고 근데 처음에 무슨 공포 영화나 이런 거 같다가 알고 봤더니 이게 사람의 기억을 이용한 뭐 수산물로 가지 않습니까? 뭐 소스 코드라는 영화도 있었고 그렇죠. 네. 그런 영화들이 떠오르긴 했는데 좋았는데 결국엔 감독이 장항준이라는 걸 알고 나서는 그 사실 감독의 네임 밸류 때문에 이 평가가 절하되거나 이 감독님이라서 이렇게 썼나라는 거를 자꾸 의미 부여하게 돼서 저는 그냥 요거는 그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 뭐 좀 배우도 마찬가지고 사적인 거나 이 사람의 외연적인 게 많이 노출됐을 때 얻는 것보다 이런 게 더 크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만든 창작물을 평가받거나 이해할 때에는 방해되는 요소가 많다라고 해서 감독이든 배우든 그 본질의 일이 아닌 외부적으로 셀럽이 되면 저는 그게 그 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임창정 같은 배우나 가수도 노래 너무 잘해도 지금 노래를 들어도 오롯이 노래로 들리는 게 아니고 임창정이란 캐릭터가 자꾸 느껴지니까 그쵸. 뭔가 재밌는 노래를 부르길 바라거나 뭐 고음 지르기를 바라거나 뭔가에 대한 그래서 이미지가 들어와서 노래로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좋은 노래. 최근에 나온 노래도 전 임창정 씨 저도 팬이라서 옛날부터 네. 좋아했는데 요즘 노래 들으면 노래가 되게 좋거든요. 근데 듣고 있으면 그냥 임창정 옛날의 이미지들이랑 옛날에 듣던 노래랑 반복하는 것 같은 어떤 느낌이 분명히 다른 노래인데도 그쵸. 그런 게 있어서 아무튼 뭐 장항준 감독님도 그런 게 있다 생각하고 이번 영화에 대해서는 굳이 좀 얘기를 하면 지금은 어차피 영화제 공개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송은이라는 분이 자기 역할이 아니었던 분야에 처음 참여해서 제작을 하고 한 영화가 우선은 영화제에 초청을 받고 레드카펫을 밟고 지금 되게 기쁜 분위기일 거라서 그쵸. 들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지금 부산영화제에 소개되는 영화들은 다들 되게 행복하고 워낙 좋은 일이니까 왜냐면 엄청나게 많은 영화 중에 거의 초청을 받은 거니까 영광이죠. 예, 영광스러운 네. 자리라 그럴 거고 아마 지금 평가와 이게 개봉을 했을 때의 평가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영화제에 초청된 영화라 이럴 거고 그때는 이제 유료 관객들을 만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훨씬 좀 매섭거나 좀 그 냉정한 분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많이 즐기시길 바라고요. 일단은 송은이 무섭네요. 씨가 그 김신영 씨 덕분에 굉장히 고문됐던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신영 씨가 송은이 씨 회사로 계약을 했거든요. 그리고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찍은 게 헤어질 결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엠바고 지켜주면서 되게 야. 열심히 해서 이 영화 쪽으로 관심도 많았고 그리고 어떤 그 전국노래자랑을 하게 된 거에도 그쵸. 왜냐하면 이게 개그맨이나 그쪽 포지션에 예능을 하던 사람이 딴 걸로 하는 게 양쪽에서 서로 다 불편할 수도 있는 건데 이런 그쵸. 거에 대해서도 송은이 씨가 허락도 해주고 적극적으로 좀 챙겨줬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 다닐 때 그 장항준 감독이 원래 좀 말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너무 송은이 많아. 씨는 이제 돈이 없었고 그래서 매일 데리고 다니면서 술 먹이고 자기 얘기 계속하고 송은이 씨는 그걸 다 들어주고 뭐 가끔은 수업도 빼먹고 같이 영화 보러 가자 그래서 데리고 영화도 보러 가고 뭐 그렇게 많이 했었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과거 사연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서로가 그래서 보통 좋아하고. 사이는 아니고. 예. 그러니까 절친 이상이라고 봐요. 네, 저는. 그리고 그런 것 와이프랑도 같아요. 친하고. 네. 예. 되게 그 둘이 영화라는 작업으로 이렇게 처음으로 만나서 한 건데 콜라보를 해서 한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가 이제 개봉을 한다면은 사실 이거는 전에 우리 보일링 포인트 녹음할 때도 얘기했던 거였는데 극장문 따고 들어갈 작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사실은 어필을 대부분 막 극장문을 따고 들어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돈 내면 알아서 요즘엔 또 그 키오스크 그러니까 네. 자동으로 입장이지. 아, 그래요? 막그 정도로 우리는 왜 그러지? 근데 이거는 좀 작은 영화의 스탠스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는데 독립 영화에 맞아요, 이런 맞아요. 했으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붓하게. 근데 이 송은이 씨를 제가 오래 지켜보고 본 결과 되게 일을 크게 잘 벌려요. 그래서 혹시나 너무 크게 하셔서 실망하실까봐 미리 혹시 들으시면 조언을 무슨 제가 뭐 좋아하는 입장 아닐 수도 있겠지만 좀 좋아하는 입장에서 응원의 메시지 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하고 그 예산이 아주 많이 든 영화는 아닌데 여기저기서 워낙 그 축하 네. 경문을 워낙 많이 보내고 있어서 큰 영화처럼 보일 수밖에 없을 그쵸, 거고 그쵸. 그리고 뭐 여기저기 예능에서도 음. 언급을 엄청 하겠죠. 송은이 씨가 나오는 데에서는 아무튼 송은 씨가 많이 출연을 안 하셔서 아 그래요 요즘에 CEO 입장에서 많이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숙 씨가 많이 활동하고 네. 옥탑방의 문제아들 나오고 공중판 몇 개 안 나오는 거라서 저기 전지적 그 참여 시점 참여 해가지고 시점.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근데 뭐지
그 참 우선 뭐 송윤 씨인데 잠깐 얘기 나온 김진영 씨는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예능인으로서도 그렇고 정말 감각도 그렇고 네. 정말 그리고 앞으로도 어느 쪽으로 갈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전국 노래자랑이라는 프로를 이어받는다는 게 이게 엄청난 부담과 그리고 이미지도 사실 전국 노래자랑은 엄청난 시청률이라는 게 항상 확보된 프로지만 좀 약간 연령대들도 높은 분들이 많이 보고 약간 지역에서 뭔가 행사하는 이런 느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김신영 씨가 가면서 약간 세대 교체도 되는 느낌이고 좀 솔직히 말하면 약간 세련돼진 느낌이 들기도 하고 저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의 그 전통성도 훼손이 안 되는 느낌이라 그러니까 그 김신영이라는 사람을 캐스팅한 결정을 전 굉장히 존중하는 게 진짜 저렇게 이제 30대 여성 MC를 맞아요. 저는 솔직히 이 생각했어요. 아 김신영이 결혼을 포기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거기까지? 왜냐면은 이거를 계속 하는데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된다면은 뭐 임신도 할 수 있으면은 1년이나 2년에 공백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예상이 될 거라고 여성 MC가 한다면은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근데 전국 노래자랑의 장점은 꾸준함이거든요. 매주 한다는 거 보면은 MC로서 그런 걸 포기했나? 그냥 진짜 이거에 올인하려고 하는 건가? 그 생각이 드니까 훨씬 더 존중하게 되는 것도 있고 물론 뭐 미래는 모르는 거지만 근데 그런 결정 자체가 되게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첫 방송 날짜가 이번 주예요. 16일. 아직 방송은 안 나왔고 네, 그러니까 녹화냈고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꼭 소장할까 생각하고 있는 게 되게 역사적인 일인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예. 하여튼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다는 생각과 함께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젊은 세대들도 더 많이 전국 노래자랑에 시청을 하게 됐다. 우리 어렸을 때는 사실 전국 노래자랑 다 같이 모여서 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싸웠죠. 동네 하면은 네. 보러 가고. 근데 사실 지금은 보는 시청층들이 많이 나뉘어져 있는데 나 출발 비디오 형 봐야 되는데 엄마가 자꾸 전국 노래자랑 보자고 해가지고 막 이랬고요. 약간 전원일기를 지금 다시 만드는데 거기에 뭐 이병헌 씨나 송성 같은 배우들이 나온다. 그렇죠, 송성헌 그렇죠. 씨는 요즘 배우는 아니구나. 그 요즘에 막 그 차은우나 이런 젊은 배우들이 거기서 일용이로 나오고 막 이런다고 생각을 하면 전원 드라마인데 그 네. 젊은 친구들이 보면서 이 친구들이 같이 나이 드는 사실 이런 컨텐츠가 요즘 없잖아요 우리나라. 그렇죠. 디즈니는 그 애니메이션을 실사를 리메이크하는 이유가 뭐냐면 옛날 분들은 그냥 봐요. 근데 젊은 세대들을 다시 데려와야 되거든. 그러려고 지금 스피노프도 스타워즈도 하고 그렇죠. 굳이 왜 잘 만든 영화를 또 만드냐라고 우리는 욕하지만 젊은 친구들은 70년대 스타워즈 원을 보기는 너무 옛날 영화란 말이지. 그렇죠.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젊은 배우들이랑 같이 만들면서 그러면서 이제 마블이 쌓아오는 것처럼 스타워즈도 젊은 세대들을 계속 이렇게 흡수를 해야 되니까라고 생각을 하고 거꾸로 음악계에서는 키스라는 밴드 들어보셨죠? 이름을 락밴드 같은 락밴드죠. 맞죠? 그 근데 레슬링 선수 거기가 미국의 하나의 관통하는 키워드가 된 게 아버지 세대에서 좋아했던 키스를 아들 세대들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죠. 이 팀이 유지를 함으로 인해서 세대가 아우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대를 아우르기 위해서 뭔가를 변이하는 게 아니라 얘네는 그대로 있고 세대가 다 같이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랑 아들이 같이 헤드뱅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세대가 하는 건 네. 프렌치 키스, 젊은 세대가 하는 건 밀키스. 사라메요 맹게 받아줬습니다. 감사합니다. 1점 추가! 기다려 탕수유. 8점입니다. 야 그런 게 저는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어레인지하는 것도 좋고 맞아요. 그대로 있는 걸 같이 공유하는 것도 좋고 이런 게 근데 그게 되게 네.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네. 지금 계속 실패하고 있고. 그죠. 근데 뭐 김진영 씨는 저는 아주 무난하게 잘 그죠. 이어갈 거라고 네. 모두가 좋아할 네. 거다라는. 그 지인들 연예인들이 계속 출연을 하겠다고 따라오고 있다고 그리고 합니다. 젊은 가수들이 이미 네. 그 옛날에는 트로트나 성인가요 분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 지금은 기성 대중가요 하는 분들이 많이 나와서 이미 분위기 자체나 이게 되게 업돼 있는 느낌. 얼마 전에 아련한 느낌이 들었던 게 가요 무대라고 하면은 예.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 또래 가수들이 나오는 이게 추억의 프로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럼블피쉬가 나와서 비와 당신을 부르는데 그 와 이제 내가 아는 가수가 나오는 세대가 그게 됐구나. 가요 무대를 계속 보면 네. 조금 그게 있으면 트렌드가 네. 젊은 트로트 가수들도 많이 나오고 백댄서들 헐벗은 분들도 많이 나오고 이게 생각보다 헐벗은 되게 버라이어티하게 이러-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이러다가 10년쯤 지나면 자 원로 가수 BTS. 서태지용을 불러서 셋이서 난 알아요 이거 하고 있을 것 같아. 할 수 있지요.
좋습니다. 예. 아이들은 못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자, 그럼 또 잠깐 쉬어가는 탐으로 공포의 교양이라는 전설의 교양 들어갈까요? 네, 헷. 전설의 교양. 좋습니다. 오늘 영화 얘기하기 전에 오늘 영화를 만드신 분 얘기 먼저 할게요. 장항준 감독님입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알고 있죠. 꼬꼬무로도 그렇고 옛날 방구석의 여리엔가에도 그렇고 뭐 여기저기 예능에서 많이 놀러와에서도 맹활약하셨고요. 자주 그렇죠. 놀러 오셨죠. 장항선 씨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뭔 개소리야! 좋습니다. 1점 줄 뻔했네요. 좋습니다. 하여튼 모든 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장항준 감독님이지만 영화 필모에 대해서 제대로 토파본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오늘 좋은 기회를 가져보겠습니다. 출생 1969년 9월 17일 서울분이에요. 소속사는 미디어랩 시소네요. 네. 그리고 네. 아까 말했던 송원희님은 미디어랩 비보. 근데 그 시소가 같은 같은데요. 같은 네, 거예요. 예, 예. 같은 겁니다. 처음에 시소였다가 뭐야, 이거? 비볼 바꾸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네, 하여튼 같은 데입니다. 같은 곳이에요. 예. 장난해? 아무튼 시소 비보 배우자 더 유명하신 김은희님이시고요. 작가님이시죠. 팬이에요. 좋습니다. 팬이래요. 네. 데뷔는 2002년 영화 라이터를 켜란데 영화 이야기는 다시 하고 수상 경력은 조금 2018년에 25회 KBS 연예대상 올해 엔터테인먼트 DJ상을 타셨습니다. 요런이 계속 말을 하시는 거를 쉴 수가 없겠지요. 좋습니다. 필모로 들어가 볼게요. 아까 안 감독님이 잠깐 언급했었습니다. 영화의 첫 시작은 각본가로 우선 시작을 하셨고 네. 1996년 박봉곤 가출 사건 심혜진 씨가 주연을 했죠. 맞습니다. 예. 한때 사실 조금 저는 사람들이 참 평가절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한국 영화 중흥기에 한석규 배우와 함께 심혜진 배우가 사실 되게 붐업할 때 항상 그거에서 있었어요. 수목물고기 무슨 뭐 모텔 선인장 뭐 그렇죠. 이런저런 영화에 그리고 은행나무 침대도 그랬고 결혼 이야기. 근데 그 옛날에 근데 생각보다 심혜진이란 배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어. 저는 나중에 심혜진 배우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 되고 상대적으로 뭐 여배우라서도 그런 것 같고 좀 덜 조명받은 거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진지하게 생각하는 분입니다. 네. 아무튼 그건 그렇고요. 그 북경반점 99년 에서도 너 짜장델레였나 이게 하여튼 각본을 하셨었고 감독 데뷔는 2002년입니다. 2002년 대한민국 잘한다. 좀 더 크게 썼으면 1점 줬을 텐데. 안돼. 아이 괜했어. 좋습니다. 라이터를 켜라. 기억이 납니다. 차승원이 나왔고 김승우 씨 나왔고 뮤직비디오에 주제가가 있었어요. 윤종신 씨가 라이터를 켜라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윤종신 씨가 음악 감독했고요. 예. 예. 하여튼 요걸 했었고요. 근데 뭐 생각보다 그 코미디 영화 좀 좋아하는 분도 많지만 아주 잘 되진 않았던 영화로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감독 각본 단역을 한 영화 이때부터 이제 배우 욕심 내십니다. 불어라 봄바람 김정은 씨, 김승우 씨 또 하고 뭐 귀신이 산다 각색 그리고 뜨거운 곳이 좋아해서 안 감독 역으로 출연하고 네? 주유소 좋아하면 담는다고. 야, 그럼 내 와이프 김은희 글 쓰는 여자 만나야겠네요. 네, 예. 위험한 아니에요. 편집이에요. 좋습니다. 주유소 습격 사건 2에서도 감독역 단역, 참을 수 없는에서도 장 작가역 특별 출연, 원더풀 라디오에서도 장 작가역 카메오, 연기 없이 엄청 많네요. 간기남 중국집 사장님 우정 출연, 슈퍼스타 특별 출연, 아부이왕 감독역 특별 출연, 역할은 주로 감독 아니면 작가네요. 그리고 나서 끝까지 간다에 각색 참여했고 근데 끝까지 간다는 각색 참여한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대단한 의미는 없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많이 언급하시죠 대신에. 아 그래요? 너무 좋은 영화라. 본인이 굉장히 많이 언급하십니다. 정말 좋은 영화였어요. 네. 아무 기대 없이 봤는데 지금 봐도 그 전개와 이 영화 그리고 조진웅 그쵸. 등장 씬은 대단한. 네. 이거 에피소드 방송에 얘기했었었는데 뭐냐면은 끝까지 간다가 시나리오가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투자를 못 받고 있길래 자기가 각색을 한번 해보겠다고 들어가가지고 각색을 안 하고
다시 보여줬대요. 예. 너무 좋아진 것 같다고. 역시 장 감독이 듣는다니까 그래서 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리고 아마 장항준 감독님이 약간 손을 거쳐가서 제작이나 이거에 조금 더 힘이 붙었을 수도 있죠. 실렸을 그리고 수도. 사실 각색에 굉장히 장점을 보이고 계신 분입니다. 이분이. 그렇고. 뭐냐면은 그냥 저렇게 붙일 이유가 없는 게 사실 그 김훈희 씨 얘기했잖아요. 그 김훈희 씨가 예전에 어렸을 때 김한선 백댄스 하던 시절에 이분한테 글 쓰는 법도 가르쳐주고 그래가지고 많이 가르쳐줬었어요. 그래서 그 사인이라는 드라마 찍을 때 엄청나게 많이 가르쳐줬었고 그래가지고 사실상 김훈희 씨도 인정하는 게 나를 만든 건 사실 장항준이다라고 할 정도로 글에 있어서 탁월한 모습을 보여주시긴 합니다. 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7년에 기억의 밤이라는 영화로 되게 오래간만에 상업 영화로 다시 돌아왔었습니다. 감독으로 그 우선 관객은 138만 명 정도 들었고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어떤 가족과 관련된 어떤 약간 귀신 나갈 것 같은 이사 온 날 벌어진 어떤 이야기를 다룬 것처럼 보이는데 알고 봤더니 반전이 있고 뭔가를 수사하기 위해서 수를 쓴 거였죠. 네. 하고 레퍼런스로 생각내는 건 소스 코드와 인셉션이다라고 저는 당당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영화고요. 근데 재밌어요. 이거 넷플릭스에 네. 아마 있을 겁니다. 시간 되시면 보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죽지 않는 인간들의 밤 각본 참여하셨고 그리고 차인표라는 영화에 장감독 역으로 또 특별 출연 특별 출연만 한 지금 7번인가 했어. 그리고 사실 지금 이제 제작 들어가고 있는 영화는 리바운드라는 농구 관련된 영화를 네. 촬영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오픈 더 도어라는 영화를 먼저 공개를 하셨고 지금 부산 영화제에서 레드카펫을 밟고 있고 송은희 씨도 지금 자기가 제작한 영화가 여기저기에서 많이 이슈가 되고 언급이 되고 있어서 행복하게 되게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장항준 감독님의 필모그래피 토파 보았습니다. 딴딴. 오늘 여기까지요. 네. 좋습니다. 그럼 영화에 대한 얘기 조금 더 해봐야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영화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이 영화 5개의 장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특징은 5개의 장으로 되어 있고 영화는 미국에서 뉴저지인가요? 네. 뉴저지에서 벌어지는 일로 로케이션을 표방해서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로 교포들을 다룬 이야기로 영화가 펼쳐지고 배우들은 한 4명 정도 나오는 많이 나오지 않는 소규모 작품이고요. 네. 그리고 좀 그 구성상의 특이점은 점점 과거로 간다. 뭐 이 정도의 특색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피소드 옴니버스 하나하나는 생각보다 상당히 롱테이크로 찍은 장면들이 많다라는 게 우선 이 영화에 대한 외형적인 특징인 것 같습니다. 영화에 대해서 뭐 좋은 점 나쁜 점 얘기해 보시지요. 이게 참 보면은 챕터의 제목만 봐도 내용이 약간 이해가 되고 그 사실 챕터 구분했을 때 왜 굳이 저렇게 제목을 했지라고 하는 영화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챕터 1 같은 경우 더 도어. 네. 그러니까 당연히 문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고 맞아요. 챕터 2가 콜 프롬 시스터. 그러니까 누나한테 누나의 전화가 오고 부름. 네. 챕터 3가 이제 서제스천 제안. 그러니까 제안 받는 내용이 나오고 cep터 4의 런, 그 챕터 5가 플레이 더 기타인데 네. 정말 제목 그대로 그냥 그 내용이 진행이 되는, 네. 단편의 가장 그 핵심인 것들 그냥 키워드를 쓴 거죠. 그렇죠. 중3 영어. 네. 예. 그래서 이 문을 소재로 한 이 접근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첫 번째 네. 에피소드는 이게 문을 녹화하면서 시작하고 그리고 네. 마지막에 문을 경계로 해서 딱 네. 끝나고 그 단편으로서 좀 깔끔한 네, 맞습니다. 예, 괜찮은 건데. 각 챕터마다 이제 문에 대한 인식도 다르고 이거 열고 닫는 거에 대한 의미가 각각 다 부여가 돼서 그렇죠. 그런 소재로는 진짜 좀 재미있었고 특히 챕터 1 같은 경우는 긴장감, 몰입도가 굉장히 높게 진행이 됐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어떤 사람이 이제 문을 여는 과정 자체가 뭐 좀 내재된 분노, 뭐 어떤 가지고 있는 욕망 이런 거를 드러내는 장면들이 들어가서 참 재밌었는데 그리고 그게 되게 흥미로웠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그 흥미가 조금씩 너무 풀어진다는 느낌? 네, 긴장감 자체도 좀 풀어지고 또 약간은 어떻게 보면 뻔한 클리셰가 난무해버려서 약간 네, 긴장감을 놓게 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일관성의 부재라서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게 제목 자체가 오픈 더 도어라면은
무조건 문은 붙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떤 식으로든지. 근데 1장 빼고는 문에 대한 집착이 하나도 그죠. 안 보였어요. 그죠. 그게 문제가 뭐냐면 차라리 뭐 카메라가 뒤로 빠지면서 문이 닫힌다는데 이래도 되니까 무조건 문을 붙여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요. 아니면은 챕터 제목을 문으로 연결시켰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도어지의 음악 노래 제목을 쓴다든가 아니면 제목에 도어가 들어간다든가 뭔가 이렇게 있으면 좋겠는데 단어만 나열해 버리니까 맥락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안 돼요. 덤블도. 그거 되죠. 덤블도어. 말장난처럼 이거 되죠. 근데 전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네. 아니 뭐냐면 그 정도로 뭔지 알아요. 이게 일관성이 없으니까 그 큰 제목이 오픈 더 도어인데 네. 사실 일장 오픈 더 도어는 1장을 대표할 뿐이지 나머지에서는 그 상징이나 은유가 없고 저는 그래서 좀 물어보려고 했어요. 2, 3, 4, 5번 챕터에서도 좀 문이 나오나요? 라고 물어보려고 했어요. 아, 나오긴 나오는데 나오는 장면들이 5장에서는 그래도 마지막에 문 닫히고서는 그 뒤에서 음악 나오는 것 같아서 보인 것 같은데 1장은 사실 되새겨보니까 되새김질해보니까 네. 처음에 들어올 때 문도 있고 화장실 문도 있고 네. 들어갔고 그 총을 꺼내는 서랍장하고 그 면도칼 꺼내는 진열장 그러니까 문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다는 그쵸. 게 떠오르네요. 하지만 네. 그게 잘 찝히진 또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죠. 지금 애써 지금 생각하니까 억지로 이렇게 한 거지 네. 그렇게 잘 활용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2, 3, 4, 5장은 제목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1장을 대표하는 어떤 그런 걸로 끝나버리면 그러니까 이게- 그 자꾸 이게 반전의 명분을 쌓는 장면들이었죠. 네. 2, 3, 4장은. 그러니까 저는 그 세탁소 장면이 제일 불편했어요. 왜냐면은 아이 저런다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허용치가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허용치가 있는데 에이 저거는이라고 돼버리니까 그때는 확 나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모 사망씬이 저는 거의 최악이었어요. 맞아. 이게 네. 감정선이 네. 사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저럴 것 같지 않다라는 그 이상한 거였어요. 그 감정의 과잉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결국엔 그거잖아요. 뭐 3장인가에서 이제 장모. 돈 때문에 네. 세탁소 때문에 장모님을 헤아려 가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갑자기 맥베스가 돼가지고 네. 왕을 죽이기 전에 이거 사실 구조도 맥베스네요. 네. 네. 그 누나가 레이디 맥베스고 엄마 죽이라고 네. 꼬시고 거기서 갈등을 하잖아요. 근데 총을 갖고 거기까지 가서 거기에서 눈앞에서 그 고민하는 과정이나 그 되게 죄책감을 느끼는 표정이나 이게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되게 비현실적인 느낌처럼 느껴지고 그런 감정이 연결돼서 이게 역순으로 가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처음에 이 영화에서는 그 매형 맞나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 매형은 악인일 것처럼 음. 힌트를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악인 같은 표정이나 뭔가를 보여줘요. 복선처럼. 네. 근데 알고 보니 이 영화의 반전은 악인이 아니었던 거야. 그쵸. 되게 착했고 잘못도 안 저지른 사람이었던 거야. 근데 그런 사람이 왜 첫 장에서는 악인인 것처럼 저러고 있지? 이게 개연성이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 착했던 사람이면 사실 뭐 장모님 살해 후에 하는 행동도 억지고 그렇죠. 그 이후에 이렇게 악인인 것처럼 뭔가 자기 죄책감을 갖고 가는 사람처럼 살 이유가 없어. 근데 이 영화는 초반에 관객을 단지 숙이기 위해 그렇죠. 이 사람한테 어떤 대단한 비밀이 있다는 거를 보이기 위해 그런 내가 보기엔 아내는 무조건 나쁜 사람으로 찍혀 있는데 남편이 그리고 이렇게 피지컬이나 뭐가 강해 보이는 사람인데 굳이 왜 저렇게 막 악행을 자기가 숨기고 비밀을 보장하는 사람처럼 비밀 보장? 사람처럼 살아야만 하는지가 사실은 순서대로 가면 말이 안 돼요. 역순이기 때문에 네. 그냥 관객 헷갈리게 하는 그렇죠. 트릭으로만 쓰인 거죠. 그래도 만약에 제가 오. 촬영이나 편집권에 있다면 저는 맨 처음 장면을 챕터 0 그래가지고 무언가를 급박하게 해결해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그 치훈의 모습으로 시작할 것 같아요. 지훈이 동생인가요? 네. 그래야지 훨씬 더 속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찾아가는 것부터가 아니라 아예 역순이니까 그러니까 주격권 살렸건 뭔가 내가 뭔가를 땀을 흘리고 있고 긴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시작이 찾아오고 해서 맨 마지막으로 가면은 오히려 좀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 아니, 속일 거면 그런 명분이 생길 것 같은데 여기는 찾아가면서 시작을 하니까 뭐지 이렇게 되는데 맨 마지막이 기타로 근데 기타로 끝나는 것도 무슨 느낌인지는 알겠는데 그렇게 와닿지는 않아요. 네. 기타 등등. 예. 저 기발한 게 생각났어. 챕터를 6으로 하고 첫 장이 뭐냐?
그 둘이 가로막고 있는 화장실 문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싹 열리고 네. 총소리가 팡 나고 그치. 사운드로만. 네. 근데 한 방이 아니야. 네. 팡 하고 문 쾅 닫히고 막 투닥투닥 하고 나서 바닥에 피가 흥건히 나오는 장면으로 그러니까 이미지만 보여주고 나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챕터 1을 시작을 하면 그죠. 둘 중에 누가 죽었다라는 네. 걸 알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이렇게 식 시작을 아싸리 이렇게 속여버리면은 아니, 재밌죠. 추가 편집 돼요. 이게 우리 방송이 나가서 이걸 듣고 개봉 전에 감독님 편집을 하시면 대박이다. 아, 근데 또 대박. 촬영하러 뉴저지 갈까봐. 아니, 촬영도 많이 안 해도 돼. 이건 사운드로만 하면 되니까 실루엣이랑 막. 난 그것도 그래. 도대체 뉴저지를 외국을 왜 간 거예요, 도대체? 사실 우선은 그 약간 그 설정에 대해서 굳이 왜 미국을 했냐에 대해서도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총을 쓰기 위해서인 것 같긴 한데. 저도 네. 그 뭐 사례와 이런 네. 것들이 그 방식이나 사실 그쵸. 세탁소에서 내가 죽이려고 했는데 강도가 와서 죽이고 네, 왔다라는 거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의 설정이 한국에서는 쉽지 않잖아요. 않죠. 그리고 네. 한국에서 누가 세탁소를 털어? 그쵸. 뭐 이런 것도 편의점을 있고. 털죠. 그리고 사실 조금 은유적으로는 또 옛날 LA 폭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조금 떠오를 수도 있고 네. 미국에서는 뭐 있는 한인들에 대한 그런 게 있었으니까 그렇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얻는 것 하고 저는 시각적으로 얻는 건 오히려 마이너스였어요. 네. 그냥 한국으로 갖고 와야지 이게 이상한 재현 드라마 같은 느낌이 나버려서 음. 굳이 미국을 해서 얻을 게 없는데 왜 그랬지? 약간 이게 영화 보면은 약간 일산 그쪽 같아요. 안산 아니야. 일산도 약간 있고. 일산 파주 요쪽에 아. 있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저걸 외국 가서 찍었다고? 왜 저거를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얘기했지만 범죄도 치수가 대단하다 진짜.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베트남 냄새를 냈지? 이게 미술을 진짜 신경 쓴 거거든요. 근데 이 영화가 그건 고수 넣어서 그래요. 아이 저런 고수했네. 그런 게 아쉬운 거예요. 너무. 아 이거 굳이 같이 찍었어야 했나? 근데 아마 세부적인 설정이나 그것 네.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아니 근데 말로만 그러면 되잖아요. 하고 저는 사실 딴 게 걸리는 건 아니고 네. 또 뭐 시간이 흐르는데 그 이름을 캐서린이라고 하잖아 아내를. 캐서린. 근데 나중에는 한글 이름이 있잖아요. 네. 난 결혼했다고 해서 이름을 영어로 부르는 부부도 조금 이상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기 외국이야. 라는 거를 살리기 위해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거 힘줄 그거가 중요한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것도 짜친 게 네. 중간에 깜짝이야. 자꾸 영어 쓰다 한국말 쓰다 이거 진짜 맞아요. 불편했어요. 그리고 마녀 같은 데서 많이 나오죠. 아, 그러니까 이거 네. 너무 쓸데없는 것 그렇게 같아요. 안 해도 되는데. 네. 근데 뭐 그런 것까지는 그런 것도 이제 혹시 외국에 있는 관객들까지도 생각을 한 건 아닌가? 이거를 이제 넷플릭스로 넘겨서라는 빅픽처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그냥 음모론입니다. 뭐 그러니까 이게 약간 모르죠. 그런 네. 개연성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문도 뭐 다 나오긴 나오죠. 뭐 챕터 2에서 뭐 가게 문 나오고 네. 3에서 뭐 저기 집에서 네. 문 쳐다보면서 저걸 나가서 아내 말대로 네. 엄마를 그 장모를 죽이러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는 장면이나 뭐 세탁소 문 뭐 이런 게 강도 문 나오긴 따고 들어오고 하지만 뭐 이런 거죠. 뭐. 네. 근데 이게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원에서 긴장감을 주긴 하는데 사실 저는 감정이 너무 격양돼 있다. 그러니까 갑자기 다들 왜 과잉돼 급발진? 있죠. 네, 왜 약간. 급발진이지라는 네. 생각도 사실은 좀 들긴 했어요. 투머치야, 좀 투머치. 보면서 네. 사실은 이게 약간 연극 만드는 것처럼도 보이고 롱테이크도 네. 있고 인물이 적은 상태에서 대사로만 하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레이디 맥베스 장면인 것 같네요. 그 담배 피면서 하는 네. 건 레이디 맥베스가 이제 네. 핏물 닦고 뭐 이런 독백처럼도 느껴지기도 하는데 연극처럼 느껴지고 배우들이 되게 연기도 잘해요. 근데 그게 그냥 어떤 선에서 볼 때 과잉처럼 느껴지는 점들이 생기니까 이게 네.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그렇죠. 스토리적인 재미가 그 대화 내용이랑 스토리를 우리가 재미를 느껴야 되는데 그걸 배우들이 연기로 메꾸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좀 불편하거나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저기 현실적으로. 셰프랑 얘기하고 나중에 나 통화하는 그 장면은 되게 쓸모없는 장면이었어요. 그렇죠. 셰프가 급하다고 그래서- 얘기했는데 주방은 하나도 안 급하고 잠깐 나갔다 온다는데 10분 넘게 밖에서 떠들고 있고 근데 보잉 포인트 근데 저희가 찾으러 보잉 왔는데 봐야 찾으러 돼. 왔는데도 빨리 들어와야 돼 그런데 안 급해 보여. 이게 뭐야 이게? 누나는 계속 한 얘기 또 하고. 그러니까 맞아요. 이걸 굳이 이렇게 길게 늘 필요가 있었나 이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아무튼 그 기본적으로 이제 외국에 대한 건 좀 그렇고 네. 특보된 실이 많은 것 같다라고 하는데 네. 그게 또 적은 예산으로 외국에서 찍은 것처럼 보이려고 한 거면 뭐 그냥 어떤 재미를 느낄 수 있는데 실제 외국 가서 돈 많이 들여서 찍은 거다라고 하면 조금 혼내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구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면
역행하는 구성은 뭐 메멘토일 수도 있고 뭐 수없이 많은 영화들이 했던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그 잘게 자르는 게 아니고 챕터로 이렇게 끊어서 뒤로 가는 방식과 메시지는 정확하게 박하사탕이랑 똑같아요. 박하사탕이 첫 장면이 가장 망가진 영호가 나와서 돌아가려고 하죠. 자살도 하려고 하고 총으로 누구 죽이려고도 네. 하고 이랬는데 그 사람이 자기 아내 한 번만 만나달라고 문소리 씨 아파서 누워 있는. 그래서 아내를 만나고 철도로 거기서는 문이 아니고 철도죠. 야 이거. 아무튼 요게 이 문이 그냥 문이 아니고 기억의 문이나 시간의 문으로 건너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박하사탕은 이제 기차가 역주행하는 걸 계속하면서 과거로 가서 맨 엔딩 장면은 그 야유의 장면, 첫 야유의 장면은 엉망진창이 된 야유의 장면이었고 마지막 영화에서 나오는 시간적으로는 가장 과거에 있었던 야유의 장면은 순수했던 그리고 자기를 사랑했던 문소리를 만나는 그러고 이제 꽃이랑 햇빛을 보면서 되게 행복해하는 모습으로 끝나는 것과 이 영화에 로망스가 나와서 가장 행복했던 장면으로 끝나는 구조가 이미 어떤 나쁜 마음을 받고 망가져서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사람이 가장 순수했던 과거로 돌아가는 여정이랑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왜 같은 구성에 이렇게 했지만 사실 박하사탕은 워낙 저는 위대한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정말 좋은 영화는 많은데 위대한 영화는 몇 편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뭐 한국 현대사 근현대사에 대해서 담아내면서 영화적 재미와 감동 메시지 뭐 모든 거를 다 그리고 저는 박하사탕의 설경구 씨는 그 인물의 최고의 연기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역할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저는 헌트 영화 보면서도 박하사탕 생각을 했어요. 그 정우성과 표절이다? 아니 그 누구죠? 저기 뭐야? 네, 둘이서 나오잖아요. 군대 장면 나오잖아요. 유재명. 맞아요. 맞아요. 그 장면 딱 보는 순간 맞아요. 박하사탕 바로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박하사탕이 너무 연출 잘했어요. 네. 그럼요. 발에 물이 찼어. 살쪄왔어. 물이 아이치가 물이. 그거랑 부대 차렷.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가 이 장면은 와 연출력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게 이 작품에서 아쉬운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연출력 있으면은 끌고 가요. 머리끄댕이 자꾸 가는 거야. 이거 그냥 근데 뭔가 약간 좀 진지하지 못한 느낌? 이게 좀 그러니까 저는 같은 의미로 다른 얘기로 하면 연출력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그러니까 큰 구성에 대해서는 참 뭔가를 잘 짰지만 결국엔 그 과정을 얼마나 결국 뭐 디테일이나 이 과정에 대해서 얼마나 공들였느냐인데 과정은 그냥 큰 틀이랑 어떤 요소에 의지한 채 조금 간과하고 넘어간 게 아닌가라는 이게 처음 기획 단계에는 원래 20분짜리 단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욕심을 좀 내고 막 살을 붙이다 보니까 이제 늘어나고 거기서 제작 투자를 더 받았다고 하는데 오히려 초반에 그냥 개인적으로 20분에 집중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아니면 뭐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제가 보기엔 그 20분 단편은 아무리 잘 만들어도 상영이 못하니까. 그렇죠. 그게 한계지 않습니까? 근데 방법이 여러 개 있는데 이 단편을 보고 뒷이야기나 앞에 얘기를 쓰자라고 생각하는 방법 아니면 보일링 포인트처럼 이 20분을 1시간으로 늘리자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실 후자가 훨씬 더 매력적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진짜 그 안에 디테일이랑 엄청 해야죠. 엄청 공을 들여야 돼요. 그리고 사실 챕터 1은 롱테이크가 아니에요. 챕터 1은 끊어서 찍지 않습니까? 차라리 챕터 3에서 이제 롱테이크가 들어가거나 막 이런 식이지. 근데 챕터 1이 과연 1시간으로 늘릴 만한 이야기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다른 거를 더 살을 붙여보자.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뭐 일본 관객한테도 어떻게 보일지는 잘 모르는 거니까 원 컨티뉴 컨셉으로 해서 저는 만들어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한 공간 안에서 인물이 바뀌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상상을 좀 해봤는데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근데 사실 대단한 야망을 갖고 만든 영화라고는 생각이 안 돼요. 맞아요. 그런 욕심을 냈으면 그 첫 장을 한 번 보여주고 이쪽 사람 입장으로 한 번 보여주고 그쵸. 다시 입장을 바꿔서 보여주고 근데 중간중간에 어디 숨겨놓은 칼이 나오거나 뭔가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장면을 그러니까 옛날에 오수정처럼 뭐 그렇게 보여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엔 가장 무난하면서도 즐겁게 영화 만드는 방식으로 선택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또 사실 그 두 배우만 쓰기 그러니까 옆에 있는 김수진 배우나 강혜신 배우 같은 사실 누나가 일장에는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3장 김수진 배우 3장 씬 그 장면은 되게 좋아요. 그리고 안간홍디도 얘기했지만
담배를 정말 네. 잘 맛있게 피시는. 맛있게 핀다. 저는 CG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연기가 장난 아니죠. 장난이 좋았고, 그러니까 진짜. 배우 연기가 아니라 배우 네. 연기도 아니, 그건 당연히 좋고 예. 담배 연기마저도 오 이거 좋은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사실 뭐 3장까지였는데 사실 엔딩만 좀 더 잘 깔끔하게 마무리했으면 이 영화 좀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엔딩은 100% 바꿔야 되고 어. 오프닝을 아까 얘기한 대로 다시 좀 이걸 했으면 좋겠어요. 좀 더 갔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하고 네. 저는 엔딩에서 너무 행복하게 끝난 아주 안전한 방법을 택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하고 뭐 이게 뭐 그래 어쨌든 다른 것보다도 세트는 잘 만들었더라고요. 색감 조명 네, 조명, 촬영 잘했어요. 조명을 촬영이 굉장히 잘했어요. 잘 네. 했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수려합니다. 네. 그래서 뭐 그림은 진짜 예뻐요. 네. 그림도 같은 저는 그 담배 장면이 그 햇살부터 해가지고 음. 그림 자체가 너무 좋아요. 촬영 이 구도도 좋고 다 좋아요. 네. 이게 로케를 이제 소수 인원만 가서 찍고 이제 국내에다가 세트를 지어서 세트로 찍고 뭐 했는데 그 세트 만들어서 뭐 CG 좀 입혀가지고 하는 부분들은 좀 리얼하게 잘 들어간 것 같아요. 야외 씬 그 처음에 차 돌아다니는 장면이랑 네. 두 번째 장에 그 런 뭐, 세탁소 그 세탁소는 굳이 장면은 모르겠고 제가 보기엔 그 식당 밖의 장면 이런 거 사실 로케로 찍을 만한 장면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제작 티도 안 투자가 나요. 많이 네. 후원을 받았으니까 네. 거기까지 가능했겠지만 굳이 왜 놀러 가시는 일산에서 찍어졌습니다. 예. 외국 가면 외국 간 이유가 있어야 돼 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못 가봐서 이러면 안 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그 네. 전에 네. 그리고 이 영화 보면서 사실 추천드리고 싶은 영화 갖고 있는데 떠오르는 영화 있어요. 옛날에 2015년에 더 기프트라는 영화 있습니다. 네. 조엘 에저튼이라는 배우 있어요. 워리어에서도 남자 주인공이었고 그 괴물 리메이크작인가에서도 남자 주인공이었던 배우인데 이분이 그리고 그 우리는 밤에 돌아다닌다가 뭐 그런 영화 있습니다. 공포 영화인데 네. 그 귀신 안 나오는 좀비 영화 같은 거. 근데 하여튼 이분이 직접 감독까지 한 영화예요. 그리고 이분이랑 제이슨 베이트먼이라는 하고 여자 배우 레베카 홀이 나오는 영화인데 그 집에 있는데 어느 날 친구가 동창이 갑자기 집에 찾아와요. 선물 갖고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고 거의 대화로만 막 푸는데 반전에서는 이 둘의 어렸을 때 있었던 그 말할 수 없는 과거 같은 게 나오고 전체적인 구조나 느낌은 올드보이랑 닮아 있는데 올드보이를 액션이나 대단한 그 전환 없이 어떤 밀폐된 공간 안에서 거의 그 대화로만 거의 다 풀어버리는 영화인데 되게 좀 기발하고 잘 만든 영화여서 인기가 되게 많았었어요. 이게 2015년 작품인데 호주랑 미국 합작이고 조엘 에저튼이라는 배우가 연기뿐만 아니고 감독으로서도 되게 영향을 뽐냈던 영화인데 이 영화하고 좀 겹치는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 영화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재밌는 영화예요. 봐야겠네요. 좋습니다. 더 기프트요. 예. 선물. 그냥 기프트 아닙니다. 예. 좋습니다. 안 감독님 그럼 이제 가시죠. DDR 가보겠습니다. 성함이 김태훈 음악 감독님이시고 이게 약간 좀 이 성함이 약간 좀 평범하다 보니까 정보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일단 작품 필모를 보면 침입자 송지효 씨가 연기했던 예, 그거랑 기억의 밤 그리고 당신이라는 세 작품 정도를 하셨고 MBC에서 무한상사를 같이 작업하셨습니다. 같이 하시는군요. 네, 그래서 이분이 약간 좀 이게 헷갈려요. 뭐냐면 필모를 그러니까 경력을 찾아봤는데 제일 처음이 DJ DOC 1집에서 편곡 작업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아닐 것 같아요. 이름이 같은 사람이 아닐까. 근데 뭐 가능한 상관없고. 근데 그다음에 이제 SBS에서 드라마 재중원 2010년도 했었고 MBC에서 아직도 결혼하고 싶은 여자 2010년도 했었고 한일 합작 드라마 그대의 기억을 나에게 해주세요.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부제가 있는데 얘도 2010년에 했었고 설련아라는 드라마 2015년에 했었고 무한상사 위기의 회사원 2016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장항준 감독 하면 이분이 떠오르는데 그러기엔 또 장항준 감독이 다작을 하신 분이 아니라서 그냥 머쓱한 분위기고요. 곡을 쓰시는데 사실 곡 쓰는 작업보다 편곡 작업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음악적 특성은 솔직히 무한상사 보면 다 나옵니다. 이분의 음악 스타일은 무한상사 보고 나면 음악 이렇게 하는구나가 똑같이 나와요. 기억의 밤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익숙한 톤의 편곡을 잘 하시는 분. 근데 다만 느낌이 감정선이 너무 투머치하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긴장이 좀 돼. 그러면
둥둥둥둥둥 이래 되는데 따당 이런 식으로 가시는 분이에요. 너무 세요. 그래가지고 불쾌한 때 가끔 있는데 사실은 이분은 뭔가를 기대하게 만드는 작업보다는 되게 공산품으로 잘 정제된 음악을 하시는 분. 그래서 이건 제 솔직한 개인적인 감정에서는 크게 기대는 안 되는 분인데 어쨌든 앞으로 계속 작업하실 것 같고 앞으로 계속 그런 음악을 하실 것 같다. 그래서 성함 김태원 감독이고 그렇다. 여기까지. 뭐가 좋아하려나? 근데 사실 이제 영화판에서도 한스 지머 스타일로 저기가 저물어 가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이제는 그렇잖아요. 아마 몰라요. 돌아가셨지만 조한 조한슨 그런 스타일이 훨씬 맥히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조한 조한슨? 네, 요한 요한슨 시카리오요. 돌아가셨나? 네, 돌아가셨어요. 약물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안타깝군요. 예. 또 하나의 별을 잃었군요. 예. 좋습니다. 잘 들었고요. 오늘은 아직 개봉되지 않은 영화지만 부산 영화제 특집으로 오픈 더 도어라는 영화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뭐 하고 싶은 얘기가 더 있나요? 아니요. 없나요? 네, 다 있지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무려 179화까지 왔어요. 이제 21편 남았습니다. 다음 방송은 180회. 181회부터는 조금의 이제 개편이 있을 거고 180회까지는 기존 구성으로 가는데 다음 영화는 제가 정말로 아끼는 영화. 그리고 181회 이후부터는 여기 있는 분들도 자기가 정말 아끼는 소중한 영화 한 편씩 가져와서 다루는 시간을 한 번씩은 가져볼 예정이에요. 앙팡팬님까지 해서 하나씩 다 준비를 해오시면 될 것 같고 우선 선빵을 날리겠습니다. 저는 미셸 공드리 감독의 비카인드 리와인드라는 영화를 추천드리고 180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여기 녹음해 주신 분들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 명 한 명 구독과 좋아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항상 감사드립니다. 팟캐스트로 많이 들으시고 이제 유튜브로도 하고 있는데 뭐 지금은 저희는 거의 팟캐스트 위주로 보이는 라디오는 아니니까 위주로 하고 있는데 정말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요즘 한절기인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